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고스탁의 주인장 블루잉입니다. 블루잉이고 저는 이제 이 녹화 강의를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매일 강의를 해드립니다. 매일 강의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녹화 강의했던 부분은 이제 우리 프리미엄 회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을 거고 잘 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또 낮에도 설명드렸지만 장사가 안 좋을 때나 재미가 없을 때일수록 준비를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그지? 어떻기 때문에 잘 강의를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 뭐 강의했던 내용, 요번 주에 쭉 강의를 하겠지만, 눌림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관련된 내용을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 받아 적으시도록 그래 하시고요. 받아 적으시도록 하시고, 뭐 필요 없는 부분이나 이런 거 들으면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가급적이면 우리 초보자분이나 이렇게 방송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많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눌림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눌림목. 우리 눌림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눌림목. 우리가 볼 때 눌림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우리는 급등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요. 보는 관점에서 틀리지만 우리가 소위 말씀드려서 눌림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주고 눌림 한번 눌러주고 그죠? 조정을 받아주고 눌러주고 가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그런 눌림목 우리가 볼 때 도지형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한가가 나오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그 부분을 눌림목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거는 딱히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이건 눌림목이야, 이거 눌림목이야, 저것도 눌림목이야. 모든 것 다 눌림목이지만 우리가 볼 때 사전적으로 정의내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볼 때 눌림목은 상한가에서 잘 나옵니다. 그걸 우리 눌림차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다시 정의를 다 내려보자면 눌림목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을 받아주는 자리 그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급등주 자리에서 정의를 내려보면은 그럼 우리는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고 눌림목도 있는데 같은 개념이지만 뭐 계속 헷갈리시는 분인데 같은 개념이지만 조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볼 때 5일평 조정 뭐 11일평 조정 20일평 조정 어디에서 조정 이걸 우리가 통찰적으로 묶어가가지고 뭐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5일이 될 수도 있고 6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항상 예를 들어줘야 되겠죠. 젤바이도 지켜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그냥 우리가 볼 때 단기 5일평을 가지고 가는 자리 그죠? 그래서 짱대 안봉이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이 종목도 5일평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5일평성 중심을 해가지고 단기 2,600원에 대한 매물대로 돌파 급등하는 자리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뭐 이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글패도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 5일평 달고 들어오는 자리 뭐 그러다 11평 찍어주고 단기 매물대 4,500 안착해주고 대량거리 터지는 자리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런 걸 5일평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11평, 5일평, 11평 조정을 많이 해준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볼 때 급등주 패턴 예를 들어 이스타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뭐 다 같이 말씀드려가 3일평 조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상하가 나오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이 자리를 눌림목 1차, 이 자리를 눌림목 2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토탈적으로 묶여봤을 때 이거를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볼 때 급등주 관련해가지고 눌림목이라는 거는 정의내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한가가 나온 그 다음 날을 우리는 눌림목 1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눌림목 1차.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을 우리는 눌림목 2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봤었을 때 이걸 총 합쳐서 말씀드려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등주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별거 아니죠, 그죠? 별거 아닙니다. 말 헷갈리지 마세요. 한마디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한가가 나온 다음날, 이게 상한가죠, 그죠? 다음날 투상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투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투상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를, 투상 아닌 자리를 우리는 조정 1차라 합니다. 눌림목 1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눌림목 1차.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날은 눌림목 2차입니다. 이 자리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다음 눌림목 3차 있습니까? 눌림목 3차는 없어요. 급등주는 눌림목 1차와 눌림목 2차가 있습니다. 3차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눌림목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3차는 없습니다.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 하냐?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급등주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눌림목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주가라든가 상승하기 위한 패턴, 뭐 어떤 움직이는 그런 그게 뭡니까? 그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한 번 더 조정을 받아주고 간다는 부분. 좀 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준다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펙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구 개념 자체는 어떤 식으로 예전부터 움직였냐면은 이런 N자인 시장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패턴, N자형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예전부터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급등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 상한가가 난 다음 날이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눌림목 1차, 2차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요 자리가 급등주 패턴이고 요때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씀드려서 뭐 그냥 5월 21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현인들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급등주입니다. 급등주에서 눌림목 1차, 2차를 합쳐서 조정이라 급등주 조정에 얘기해 주지 나머지 부분은 다 뭐라 얘기하냐면 그냥 5일평선, 11평선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거창할 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코디에서 나왔던 종목은 역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눌림목 상한가 나왔죠. 눌림목 1차, 자 끝. 그 다음날 상한가 나와야 됩니다. 상한가 지대로 나왔네요, 그지? 어떤 이유든 간에 반대로 안 나온 종목도 많아요, 그죠? 안 나온 종목 되게 많아요. 예. 뭐 있겠노? 뭐 기산텔레콤, 그죠? 이게 상한가 나왔잖아요. 점상 나오고 눌림목 조정인데 눌림목 1차, 눌림목 2차인데 다음날 상한가 안 나오죠, 그죠?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패턴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 급등주 눌림목 1차, 2차에서 수급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 패턴이 또 여러 가지 바뀌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눌림목 2차 자리. 오늘 지금 1차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말씀드리면, 주식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크게 급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번 큰 산을 한번 그리내버리면, 다음에 2차 랠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받아주는 부분을,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주식할 때 조정이라 말씀드리거든요. 그걸 눌림목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은 조정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조정받는 구간, 즉 눌림목 1차, 2차 합쳐서 급등주 조정받는 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글패시라든가 뭐 젤바이오라든가 이런 것처럼 갑자기 이제 그게 5%에서 조정을 받아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단기 차익 물량을 좀 소화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세력들 손바뀜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 추가 랠리를 가기 위해서 한번 쉬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그거를 봤을 때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조정 안에 눌림목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면은 조정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는 앞전에 상한가를 한번 산을 한번 그렸던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 자리를 우리가 볼 때 총괄적으로 묶어봤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이라는 개념은 좀 큰 개념이겠죠? 예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런 개념이 되겠죠? 뭐 조정이 이래 있으면은 큰 개념이죠, 그죠? 큰 개념 안에 그냥 이렇게, 그죠? 조그맣게 이렇게 볼 때 뭐 급등주, 눌림목 1차, 2차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급등주, 눌림목 이거를 쪼개서 얘기해 버리면은 급등주라는 거는 이런 거죠. 상한가 한번 찍어주고 또 투상을 찍어주고 조정 이렇게 받아주는 부분, 그지? 이렇게 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부분, 이 자리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 자리를 그냥 눌림목 1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자리 또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자리, 이런 식으로 나온 자리, 우리는 이 자리를 눌림목 2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통찰적으로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 급등주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급등주. 보통 급등주 조정은 3일 2평을 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급등주를 볼 때, 그래서 뭘 보냐면 3일 2평을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3일 2평을 봅니다. 3일 2평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보는 거겠죠. 3일 2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 눌림목 1차, 2차를 묶어가지고 공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공략하시냐면은, 모든 사람들, 그렇죠. 하이 리스크를 있더라도 보통 눌림목 1차는 안정적이고 눌림목 2차에서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눌림목 2차는 오전장과 오후장에 공략을 하겠죠. 오전과 오후를 공략을 합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오전장에는 쇼부로 봐야 되는데 수시세가 없으면 정리가 나왔다가 오전에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윙님 눌림목 3차는 없으니까 3차는 아까 말씀드린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3차 정도 때가 조정을 받게 되면 3차에서는 보통 시세 안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 조정을 받아주면서 오리병 달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 현진 소재. 그죠? 수급이 없다 보니까 뭘 달고 합니까? 양문양 패턴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뭘 달고 하냐면은 3일평이 시세가 안 나왔잖아요. 윙님 이거는 눌림목 3차 아닙니까? 3차는 없어요. 다음날 뭘 달고 하냐? 오리병 달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극히 없죠. 이런 경우 극히 없습니다. 이 정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날에 시세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시세가 없으니까 정리가 나왔더만,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 됩니다. 어쨌든, 자수형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눌림목 1차는 되게 쉬워요. 무동하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눌림목이라는 그런 겁니다. 주가 상승에서 조정을 받은 자리, 우리가 볼 때 급등주. 눌림목은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다. 그건 세력들 마음입니다. 그죠? 그거를 왜 한 번 나옵니까? 그냥 눌림목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눌림목 안 나오게 계속 묻힌 듯이 가게 되면 다음날 쩌만 나옵니다. 저 말씀드렸지만 5상, 6상 이래 가버리면 쩌만 나와요. 안 좋아요. 항상 조정을 받아주고 가져야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 됩니다. 눌림목은 왜 생기는가? 그럼 왜 생깁니까, 형님? 적어놨어요, 그죠? 문맥적으로 해석하자면 추가 상승을 위한 1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급등 주식이라는 게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이 조정 받아주는 자리, 즉 눌림목을 받아주는 자리.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 주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급등하게 되면은 단타가 많이 꼬이고 자기들도 자기 싫어하는 물량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실현 물량도 필요할 것이고 자기들도 중간에 보면 정산도 해야 될 거고 그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손바뀜 상도 벌어질 부분이 있을 거고 저 밑에서 추격 매수했던 사람 단타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지? 그런 매도 치는 물량과 매수하는 부분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주가는 급등도 하지도 않고 급락도 하지도 않는 그런 조정받아주는 자리가 일당에 필요합니다. 그죠? 즉 시세를 분출시켜 놓고 그제? 우리가 볼 때 시세를 분출시켜 놓고 고점에서 거래가 빵 터지고 난 다음에 단가를 못 가니까 실명 매물이 우 쏟아지는 부분도 없잖아 봤잖아요. 오늘 TPC 같은 것들. 그죠? TPC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물론 조정입니까? 이건 좀 틀린 얘기겠고 나중에 패턴이 바뀌어지니까 오늘 자리는 상한가 나왔어야 되겠죠. 종가는 상한가 갔어야 되나 장중에 좀 어정쩡하게 상한가 나와보니까 결국 오전에 흘러내려버립니다. 이런 식의 물량 중간에 상타 쳤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눌림목이랑 추가 상승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 해석하시면 되고요. 즉 시세를 분출시켜 놓고 장중에 올라갔다가 그죠? 오장에 좀 밀어주고 다시 종가를 관리해 주는 것도 눌림목 1차를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야 되게 거창하고 힘들지만 차트 딱 보고 종목 말씀드리면 아 이게 눌림목 자리구나 이게 이거구나 다 아실 거예요. 흥구석유 우리가 여기 한번 들어갔었다 그죠? 흥구석유 요 날에도 어떻게 장중에 한번 급등을 빵 했었다가 결국에는 오장에 손 밀어줬죠? 오전 우 밀어주고 종가 관리 2,400 해준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눌림목 자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나? 어떻게 추가적으로 급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겠죠. 추가적으로 급등하기 위해서 이런 조정받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정. 이런 거를 먹기 위해서 이런 걸 잘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저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신체를 분출시키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계속적으로 시세를 분출시켜버리면 금강원이 너 왜 급등하니? 조회 공시를 요구하거나 단기 가격 완화 장치 발동 예고를 하거나 뭐 이런 각종 이상한 뉴스를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대규모 단타성 물량이 많이 꼬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그 많은 물량을 단기간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눌림목이라는 건 적절하게 받아줘야 세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간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손바뀜 현상도 벌어지는 거고요. 중간에 정산해 가면서 자기들도 수를 좀 챙겨갈 수도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지. 금강원이 예의주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또 세력들 간의 약속입니다. 저번에 얘기해드렸지만 제가 기사라든가 이런 거 한 번씩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세력들이 뭐 예를 들어 작업을 칠 때 보통 한두 놈이 붙어가 작업 치지는 않아요. 보통 한 5팀, 6팀 묶어가 작업을 치는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단합이 잘 되지만 장이 안 좋을 때, 갑자기 시장이 무너질 때 그때쯤 되면 한 팀이 배신을 치고 나가버립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랬거든요. 이 스타코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DI도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매집했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10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졌던 건 제가 볼 땐 여기서 분명히 작업을 치다가 누가 하나가 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배신을 치지 않나 보여져요. 예. 특히 이 스타코 같은 거. 그냥 중간 솔직히 눌리면 1차 자리인데 그 다음 날 아무 없이 밀렸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옛날에도 밀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커요. 그때 크레용이라든가 그 표절만 관련해가지고 주가 떨어졌었는데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지금 이 이스타코라든가 DI라든가 같이 작업을 쳤던 누군가 한 놈이 한 팀이 배신을 치고 그냥 던졌지 않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어져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 나머지 팀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주가를 계속 관리를 했다가 어느 정도 주가 만들어 놓고 다시 재차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 세력들 간의 약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배신 치고 나가버리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런 식으로 망가져 버리겠죠. 조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누가 하나가 배신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좀 어느 정도 감시하는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실 거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세력성 종목일수록 뭘 맞춘다고 그랬어요? 종가 관리에 종가를 할 때 심리적 가격대를 많이 맞춰준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죠? 세력성 종목일수록 종가를 잘 맞춰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예. 그죠?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감싸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주식이라는 게, 이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이 돼버리면, 리스크 부분이 없지 않아 큽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회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 테마 타고 들어올 때, 그때 좀 공략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TPC6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미. 저 바닥권에서. 거의 끝물이 다 돼가거든요, 이것도. 리스크 있어서 이거를 신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대량 거래를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만원 언저리까지 다 오니까, 물론 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만원에서 8천 몇백 원에서 9천원에서 뭐 만원까지 가봐야 10%밖에 더 먹겠습니까? 리스크를 많이 달고 많이 뽑아야 10% 받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 이런 거 신규로 접근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해. 그럼 뭘 사셔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일바이오 이제 들어왔잖아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앞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세 가능성이 있겠죠. 그 이제 상한가 찍었잖아. 이제 입성했거든. 작업을 계속 치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 쪽으로 좀 기준을 좀 많이 씌워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올라가가지고 뭐 물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화공룡도 솔직히 깨놓고 해서 저희 방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솔직히 이화공룡도 뭐 이렇게 뭐 들어가도 진짜 매집 많이 해가 요때 들어먹고 다 팔아먹었잖아요. 또 요때도 추천해가 또 다 팔아먹고 그죠? 추천됐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이 종목이면 5천원 가든 뭐 8천원 가든 간에 이제는 뭐 전반적으로 좀 더 강력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이제 또 추가적인 랠리는 좀 힘들어 보이겠다. 그죠? 물론 이제 좀 추세는 죽었다 보진 않아. 왜냐면 세력들이 물량 다 털고 나갔다고 보기엔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더 남아있지만 중요한 거는 요때 샀던 때보다는 중요한 건 리스크 부분은 없잖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예를 뭐냐면 가면 갈수록 리스크는 커지니까 새롭게 탄 새로운 종목들 쪽으로 편입하실 때 배팅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낫고요. 가면 갈수록 많이 해먹었던 종목들은 이미 단타가 많이 꼬여있고 새로들도 물량을 들고 있는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중을 약하게 실어가지고 좀 크게 보거나 그냥 단타 보고 빠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눌림목 자리에 들어왔을 때, 첫 조정 받았을 때, 좀 강하게 좀 들어가셔가지고, 좀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급등해가지고 말 게 아니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이게 한번 급등한 말 세력들이 아니라고. 추가적인 랠리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시 들어가려니까, 요때 들어갔던 때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들어가면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중을 실었을 때 요때보다는 비중을 실었을 때 적게 실어야 됩니다. 왜냐? 물론 5천원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 TPC가 만원대를 갈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왜 그거 파셨습니까? 제가 계속 들고 가라 했잖아. 들고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님들한테 요 날 다 팔아도 된다 했거든요. 솔직히 뭐 5천원이나
5,000원이면 뭐 4,950원이나 4,900원이나 뭐 5,000원 근처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제 한 70% 60% 모으면 되지 와. 60% 모으면 됐지. 잘 드셨습니다. 매도시고 나가시고 다음에 들어올 때는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래 얘기해야 되거든요. 항상 나중에 들어갈 때 올라갈 때 다 올라가가지고 물리지 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조정받을 때 뭘 하는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뭘 하셔야 되냐? 눌림목 분석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 이제 테마가 탔었을 때 첫 조정 받았을 때 무조건 후리치가는 거예요. 그냥 싸질러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짱대 양목 나올 때 상타 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얘기가 좀 엮기로 했지만 눌림목이라는 거는 한 가지로 얘기해 드리면 눌림목이라는 거는 어떤 패턴이 추가적으로 그 패턴 그대로 해서 한 번 더 상승하기 위한 우리가 아까도 아침에 저번주에 설명드렸지만 상한가 1파가 나오고 상한가 2파가 나와야 되죠. 상한가 1파와 2파가 나오기 위한 중간에 디딤돌 구간 이 부분을 우리는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조정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급등주에서 조정이라는 거는 쪼개집니다. 눌림목 1차와 눌림목 2차로 쪼개집니다. 제가 정의를 내리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또 매매 패턴대로 바뀌어버리겠죠.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서 이해를 하시는 분 1번에 적어보시겠어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1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번 적어보십시오. 이해를 하겠습니다. 1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번. 야. 예. 자, 저희 방송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습니까? 띵똥님은 방송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고. 이해를 못 하셔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한 20분 강의했네. 예. 자, 우리 3번까지 좀 하고, 오늘 뭐,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3번까지. 앞으로 뭐, 할 거 되게 많네요. 5번, 6번. 예.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급등주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되시더라도, 뭐, 새로 들었다는 얘기들처럼, 머리에 물음표 생기지 마시고, 잘 요약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눌림목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의 특징. 예. 눌림목은 상승권에서 나타납니다. 예. 즉, 하락하는 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눌림목. 상승구에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급등주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는 구에서 나타나지, 뭐, 하락하는 구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하락하는 추세형에서 상한가를 찍어준 종목이 눌림목 1차까지 나올 수는 있어도 그 다음 죽어버립니다. 가급적이면 눌림목은 우리가 볼 때 횡보라든가 주식이 있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잘 나오니까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현진 소재.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봤던 종목에서 급등한 이유가 우리가 자주 봤던 종목에서 급등한 이유가 조정을 받아주고 이게 급등주 패턴에서 바뀌어버리거든요. 5일평이라든가 11평이라든가 22평이라든가 갑자기 장중에 공시라든가 지금같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상승하는 구간에다가 주식시장이 조정받아주는 구간, 행보를 받아주는 구간에서 주식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락하는 구간, 즉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안 나옵니다. 저번에는 대세 하락장 주가 확 꺾일 때는 눌림목도 그냥 죽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타코 보셨죠, 그죠? 이스타코처럼 이렇게 조정받아주다가 갑자기 종목이 죽어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상가 찍어놓고 그지? 조정 1차인데 조정 2차가 그냥 가야 되는데 한가 맞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배신 쳐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다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중학생도 앉아가지고 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네, 되게 쉽습니다. 그냥 앉아서 원리 원칙만 지켜가지고 종목 선정 잘해서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하시면 돼요. 설명만 잘 들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보시면 이제 눌림목은 추가 랠리를 위해서 조정받은 주간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이화공룡이라든가 이렇게 중방이 나오는 것도 눌림목 조정받는 구간에서 들어가셔야지만 중방이 터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중방 잘 드시는 부분이 40에서 60% 드신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40에서 60%라는 거는 투상 플러스 상단부, 60%는 쓰리상 플러스 상단부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서 다음날 투상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 팔아버리게 되면은 45%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에서 그때 축자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에머슨 퍼시픽도 똑같아. 기법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아이고 어디 갔나. 에머슨 퍼시픽도 우리 방에 이래야 되죠. 쓰리상에 들어왔다고. 쓰리상 왔는데 이게 지금 북한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악재 공시가 나왔어요. 뭐 금강산 뭐 한다 안 한다 뭐 남북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바로 어떻게 됐냐. 상가 찍어버리거든. 조정받을 때 들어갔잖아. 원상 투상에서 상단부. 몇 프로 먹어요? 투상에서 상단부. 요도 들어가셨던 분들은 투상에서 상단부. 몇 프로 먹냐? 45% 먹죠. 그죠? 그래서 45% 매도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률 눌림목이라는 거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리스크를 안 떨어지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시게 되면 이 종목에서 만약에 수급을 받게 되면은 다른 종목 조정이거든요. 다른 타임하고 조정이거나 다른 종목이 안 갑니다.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가지고 TPC 3D 프린터 관련 종목 가버리면 DMZ 안 가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3D 프린터 관련 종목으로 좀 돈이 가버리잖아요. 저번주까지만 해도 3D 프린터 관련 종목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TPC 같은 것들. 심하게 흔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DMZ 빠지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에 맞는 시장 흐름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특징이에요, 특징.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녹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화는 끝.